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해야 한다. 한국당에 미련이 없다. 희망이 없다. 네, 어제 들으셨죠? 한국당의 조광특위위원 임명됐다가요. 40여일 만에 해촉. 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친박계는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19초려로 모셔온 인물을 네네. 문자로 해촉하는 등 당의 품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네네. 좀 귀담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제 38일 만인가 아마 그렇게 해촉이 됐을 텐데 그 사이에 얼만큼 많은 일들을 했는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예. 그렇습니다. 네네. 혁신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의 네트워크를 다음 달에 출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곳에 동참할 현역 의원도 있다. 10명 정도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게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한 혁신과 대안이라든지 현역 의원이 거기에 동참한 의원이 있다. 그건 제가 전혀 모르는 바이고. 네네. 또 이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당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세력을 규합을 해서 뭘 하시겠다는 뜻인지. 예.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한국당 내의 일부 세력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인지 제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네요. 네. 위원께서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시점을 언제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조기 예. 해야 한다 아니면 좀 늦춰서 해야 한다? 두 가지. 예, 먼저 오늘이 네. 수능일입니다. 평소 이제 수능일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다고 기억이 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그러니까 네네. 수험생들께서 평소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고, 근데 당원 당규에 의하면은 당대표가 사퇴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네네. 새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60일이 훨씬 경과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기 전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미 했어야 되는 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네. 늦어진 전당대회가 되겠죠. 비대위원장이 벌써 100일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시다시피 당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입니다. 네네. 또 그리고 당원이 직접 선출한 그런 지도부가 아닌데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들이 당대표 및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도록 또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이니까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해서 전당대회를 하루빨리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죠. 예, 전원책위원회 해촉 사태 계기로 해서 친박계에서도 모임을 가진 모양이에요. 우파 재건 회의. 근데 지금 사회자께서 자꾸 친박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우리 당에서는 지금 어떤 계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신 거는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우파 재건 모임에 그날 모인 사람들이 몇몇이 네네. 다 말씀하신 그런 계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모인 것은 우리 당이 이제 비대위 구성 이후에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당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과 또 보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여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국당, 또 네네.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 또 우리나라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고, 예. 그게 이틀 전인데요. 그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전 총리도 당 외곽에서 이제 우파 재건에 힘을 모으기로 같이 하셨고, 네네. 또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활동을 해서 네네. 국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우를 수 있도록 또
또 이러한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저 친박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친박계, 비박계 그리고 의원분들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어서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우리 당에 어느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어느 계보에 속한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없을 겁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국민들께서 그런 친박, 비박, 친홍 이런 말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역사박물관을 보내줬어야 되고 그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전원책 위원도 이번에 해촉이 되고 그에 따른 기자회견도 열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현 한국당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에 따른 전당대회가 이미 시의 경과를 해서 그리고 또 현재 그 비상대책위원회와 또 지방선거 끝난 후 이후에 당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지지율이 우리 당으로 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메시지는 결국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을 이 비상대책 의 상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운영을 해서 그 당을 그 지도자가 당을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 또 현재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일 야당으로서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을 이끌고 가야 될 차기 당권은 이래야 한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뭐 이런 말씀과 연관돼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정통 보수 정당임을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현 정부가 외교, 경제, 안보에서 이제 실정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판도 옳게 못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실망이 이렇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들어와서 당의 혁신을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그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고 이번에 전원책 위원회 해촉 사태까지 더해져서 당의 이미지에 좀 손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논란 수습하고 또 당의 혁신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으로서 이제 그 야성 또 선명성을 가지고 그 정부 여당의 실정을 견제하고 또 그러고 나가서 대안을 내놓고 그 결과 이제 민생이 살려지고 안보 경제가 튼튼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게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어떤 분이 차기 전당대회 또 곧 있을 원내대표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명약관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좀 거명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홍문표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전 대표 홍준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가 그런 말 하는지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참패를 기록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제외돼야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개개인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지방선거에서 기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뭐 다 대답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다른 뭐 의원분들께도 늘 하는 질문입니다. 태극기 부대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소위 말해 이제 반문연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묻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현 정부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다는 소위 말해 그 빅텐트론도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당의 지지 스펙트럼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넓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말해서는 이제 종이장이라도 들고 와야지 당이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이전에 우리 당을 지지했던 많은 이제
NGO라든지 많은 그 단체들이 있는데 네네. 그걸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예. 왜 우리 당을 지금 현재 지지하지 못하고 빠져나가서 있는 것인지 그 분석을 해서 그 이전에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는 심도 깊은 그런 연구 또 그에 따른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었던 그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문연대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의원께서는 반문연대가 국민들이 좀 동의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논리라든지 그 본다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은 그것은 좀 약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또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어떤 이름을 건다 하더라도 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그렇게 모인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러면 그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 또 어떤 이 반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 심각하게 좀 다른 의견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당장 뭐 반문연대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그 잘못된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네네. 반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당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 면면을 보면은 그 가운데 의원께서도 늘 지금 거명이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원내대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아직 뭐 시간이 한 달 보다 좀 적게 남았습니다만은 원래 그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국회는 지금 여당이 하나고 야당이 많이 있는 소위 말해 야다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권 내의 운영과 협상이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경륜 또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대여 투쟁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안도 마련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현재 4선이고 입법, 사법, 행정을 이제 두루 경험을 했었고요. 네네. 또 당에서도 초선 때는 대변인, 그 부대표, 또 여의도 부수장을 맡았었고, 또 최근에는 외교통일위원장과 해수부 장관을 맡아서 네네. 이런 그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역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그 원내대표 되신다면은 황교안 총리를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원내대표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네네.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황 전 총리 개인의 입장으로서 아직 정치에 입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비유를 하면은 이 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소위 말해 이제 황무지로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일단 당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돌도 좀 캐내야 되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좀 베어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도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